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저희 채널에 올라가서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는 아마 이미 제 신간,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것을 구입을 하셔서 어쩌면 벌써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꼭 어떤 그 수업의 교재처럼 그렇게 활용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책을 사셔서 갖고 계신 분들만 이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이미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들께서도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굳이 또 강의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이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 유튜브 강의는 책에 담긴 내용과는 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제가 이 책의 챕터별로 제시해 놓은 큰 어떤 이 테마, 큰 테마만을 소재로 해서 앞으로 이 유튜브 강의는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많이 쓰는 이야기잖아요. 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제품이, 어떤 작품이, 뭐 패션이, 스타일이, 또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또 어떤 분들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서 그렇게 업을 삼으시는, 인기가 곧 생명인 그런 뭐 탤런트나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요새는 SNS나 또 이런 게 아주 뭐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셀럽이니 인플루언서니 아무튼 전부 이런 쪽이 아무튼 이 인기랑 관련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인기라는 것은 이건 문자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죠? 기계나 기상이나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럼 뭐 인기가 좋고 인기가 많고 뭐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어떤 기계나 기상이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투철한 사람이냐 했을 때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기라는 것은 뭐 한 개인의 어떤 기계나 기상이나 뭐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 퍼블릭 인터레스트, 그죠? 공공의 관심사, 내지는 굉장히 파퓰러한 거, 되도록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자아낼 수 있는, 요새는 대체로 그런 걸 인기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동양에서는 이 인기라는 게 늘 어떤 이 인정과, 그죠? 인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인정이라는 게 이게 문자적으로 풀면 어떤 명확한 확실한 어떤, 이게 이 규정이란 말이야.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기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딴지를 걸고 싶지만 말을 참게 되는 것, 참을 인자 아니에요. 말을 참게 되는 것, 딴지 걸고 싶지만 말을 참게 되는 게, 그런 걸 되게 우리가 인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인정해 준다 할 적에도 그게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세간의 평판이나 남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나만의 어떤 확실한 규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인식한다 할 때, 그럴 때 나는 누군가를 지금 내가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특히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뭐 주자어류나 이런 데를 보면 주자가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시 리지발이요 칠정시 기지발이라.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칠정이라는 것은 기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다. 기의 발현이라. 그래서 물론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무척 이제 복잡합니다. 사실 그 조선 시대에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냥 몇백 년에 걸쳐서 그냥 치고받고 그 싸움을 하고 그랬던 것도 성리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성리학이라도 보는 관점이 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제 이황이 보는 관점, 이이가 보는 관점, 뭐 기대승이 보는 관점, 이제 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체로 이 성리학 이전에 그 송학이라고 하는 네오 컨퓨시아니즘, 어떤 이 신유학에서는 이 길을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길을 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길을 정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리학에는. 그러니까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인기라는 것은 이 인정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게 이 인정이란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감정과
인기라는 게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뭐 좋든 싫든 뭐 짜증나든 한번 뭐 저 사람하고 만나보고 싶든 뭐 밥 한 끼 차 한 끼 같이 하고 싶든 뭐가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에 그 사람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를 봤을 때, 꼭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뭐 제품이나 작품이나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뭐 아무런 뭐 감흥이 들지 않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나 뭐 어떤 뭐 시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이 별 인기가 없다. 지금 별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기의 맹상군 열전이라는 데 보면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식객만 3,000명 정도를 거느렸던 이 제나라의 어떤 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객이라는 게 뭐 식객이라는 유명한 만화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식객이라는 게 단순히 그 당시에 이제 맹상군 당시의 식객이라는 개념은 어떤 뭐 이렇게 빌붙어서 밥만 축 내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뭐 밥 주고 또 그 인재상에 따라서 뭐 좀 더 재주가 많고 훌륭한 인재한테는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집도 주고 술에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반찬도 더 고급 반찬을 내주고. 아까 그 맹상군 당시에 이 식객이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어떤 상비군 체제란 말이죠. 그렇게 평시에 물론 그 대우가 좀 차별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재주에 걸맞은 대우를 평소에 해주다가 어떤 유사시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야,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걸 누가 해결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예, 그런 문제는 지금 저기 뭐 몇 호실에 지금 묵고 계신 뭐 아무개라는 그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 정도면 금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맹상군이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또 문제가 이제 뭐 한두 사람이 달라붙어서는 안 될 문제도 있다는 거죠. 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식객들이 나름의 재주를 동원해서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이 중국 고대의 어떤 식객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맹상군의 식객 중에 거의 뭐 이제 최상의 대우를 받았던 그 풍환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풍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상군이 재상 자리에서 실각을 했을 때, 그 뭐 제민왕인가 그게 제양왕인가가 아무튼 그 맹상군이가 이렇게 세력이 막 너무 커지니까 그 맹상군을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식객들이, 제식객, 모든 식객들이 맹상군이 실각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개거 다 떠났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식객들이 다 맹상군을 뒤로하고 떠나갔을 때 아까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혼자서 맹상군 옆을 지키면서 어떻게 막 백방으로 이 사람 막 저기 진 나라에 가서 막 분탕질을 치고 어떻게 뭐 이 머리를 아무튼 잘 써서는 맹상군을 다시 복권시킨단 말이야. 재상을 다시 맹상군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재상 자리에 오르자마자 다시 재상이 된 맹상군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늘 빈객들을 좋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대우해왔다.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 내가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된 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한 새끼도 빠짐없이 모두 나를 배신하고는 개거 다 떠나가서는 찾아오기는커녕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느냐고 편지 한 통 보내는 인간이 없었다 그거야. 만일 그때 내가 실각하는 것을 보고 도망간 놈들 중에서 내가 지금 재상이 다시 됐을 때 단 한 새끼라도 다시 나한테 빌붙으러 오는 놈이 있다면 필타기면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낯짝에 그 얼굴에 침을 뱉어주겠다. 맹상군이 그런단 말이에요. 맹상군이 막 열이 뻗쳐서 그냥 길길이 날뛰니까 옆에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풍환이 뭐라 그래요? 무릇 모든 물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모든 일에는 원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 것이 있다 그거죠. 이게 맨 장자가 말하는 이게 연어연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되어진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풍환이 살아있는 것들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은 그게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거죠. 부귀하면 인재들이 많이 찾아들고 가난하고 천하면 친구가 적어지는 것은
어떤 세상사, 세상의 원래 그러한 이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 어떤 사인이라는 거 있죠. 사인.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 이제 사인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철학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인이라는 게 어떤 죽게 된 원인이란 뜻인데, 그 사람이 왜 죽게 됐는지 그 원인을, 그거는 사실 인간이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컨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잖아요. 뭐 남녀가 이렇게 어떻게 뭐 술 한잔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뭐 잠을 자든지 해서 태어나게 됐다. 아니면 뭐 사람이 죽었어도 사고사로 내지는 뭐 병사로 뭐 실족사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어떻게 그 사람이 태어났고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거는 규명을 할 수가 있는 얘기지만 그죠? 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이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지만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뭐 하늘이 살리고 하늘이 죽이는 것이다. 뭐 그렇게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그 하늘이 도대체 눈에 뵈지도 않는 하늘이 정확히 그게 뭐 하는 존재냐? 그게 뭐 부처냐? 그게 뭐 천지신명이냐? 그게 뭐 예수님이냐? 알라냐? 뭐 이렇게 막 뻗쳐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그게 불가지론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그냥 불가지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철학의 어떤 태도가 아니다 그거죠. 철학이 성립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도 여기 이제 제 책에도 실려 있는 대목이지만 그 논어에 보면 공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로가, 공자 제자 자로가 귀신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 사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알겠냐 그런단 말이야. 자로가 다시 그럼 선생님 죽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람은 우리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아직 삶도 잘 모르는데 내가 지금 산다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 대번에 그래버리잖아요. 지금 왜 사는지도 내가 똑바로 지금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죽는지를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아냐 그 소리잖아요. 그런 뭐 귀신이니 뭐 죽음이니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에 제발 그런 것들에 시간 낭비 좀 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그죠? How 어떻게 살 것이며 나는 어떻게 장차 죽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라. 이게 공자 말씀이란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 풍환이 그 막 식객들이 전부 떠나갔다가 다시 재상되니까 막 이제 찾아오면 무슨 맹상군이 얼굴에 침을 뱉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풍환이 맹상군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야. 맹상군 당신께서는 어떤 조시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조시 어떤 아침 시장에 가본 일이 없으십니까? 명단. 아침이 밝으면 사람들은 전부 어깨를 가까이 하고 막 앞다투어 그 시장 문으로 들어가지만 날이 저물면 아침에 시장에 갔던 사람들은 내 팔에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시장 쪽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소기, 어떤 바라는 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물건이 저녁이 되면 시장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풍환이. 그러니까 맹상군이 풍환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자기가 다시 복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구름대처럼 다시 몰려드는 그 식객들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얼굴에 침 뱉고 이런 일 없이 그냥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잘 대우를 해주잖아요. 세상에는 어쩌면 거의 모든 우리 세상사라는 것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되어진 어떤 일들의 집합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연어연. 그래서 그 장자가 질하게 보면 여기 제 책에도 제가 수록을 해놓은 대목이지만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생자 진구야다 그런단 말이야. 어떤 생겨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먼지나 때가 묻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생 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생 죽고 사는 것은 그것은 주야다. 밤낮과 같은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먼지나 때가 묻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늘의 테마잖아요. 인기라는 것도요. 인기라는 거. 사람의 어떤 제가 아까 인기는 인정이다. 이 사람의 정이라는 것도 인기라는 것도 그게 어쩌면 이 먼지나 때가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인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여길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어쩌면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자가 소유유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세의 예지 불가원이고 거세의 비지 불가저다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 거세라는 거는 온 세상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칭찬하더라도 더 억지로 막 더 노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어거지로 더 노력하고 막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비난하더라도 기가 꺾이거나 무너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오직 성의 정심으로써 정성된 뜻과 바른 마음으로써 my way,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걸어가면 그로써 족한 것이다. 그로 된 것이다. 인기에 연연할 것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인기에 집착 말라. 저도 이 유튜브에 분명히 이제 뭐 댓글 기능도 있고 뭐 좋아요 기능도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PD님께서 링크도 걸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부차적인 뭐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럽니다.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러는데 제가 막 댓글을 유심히 보거나 그러질 못하는 것도 그게 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누군가는 이 세상에 나를 이러한 내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냥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 길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매일 세상에 몇 분이 됐든 또 어느 정도가 됐든 나는 이 세상에 고전에 담긴 어떤 용기와 희망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진심을 담아 성실하게 전하겠다.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게 전부고 그게 답니다. 노자가 도덕경에도 보면 이 총욕약경이라는 게 사랑을 받든 모욕을 받든 똑같이 놀라는 듯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로 부칭 이 총욕 중국 사람들 현대인들은 총욕 불경 그런단 말이에요. 종로 부칭 총애를 받든 욕을 당하든 놀라지 말라는 것이 그게 도덕경에서 나온 말이야. 놀라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동요하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인기에 사람들의 감정에 아까 인기라는 게 사람들의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남들의 감정에 세상의 감정에 네 감정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다 그 소리예요. 사람들이 아침에 해 뜨면 시장에 갔다가 물건 다 팔리고 이제 해져서 내가 바라는 게 없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이치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나 살다가 죽게 되어 있듯이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뭐 팔로워에 뭐 구독자에 좋아요에 무슨 조회수 전부 막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오로지 목을 메고 내면은 도외시 한 채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양에만 오로지 사람이 치중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럼 그 인생에는 곧 망조가 들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삼국지 이야기를 상당히 감명 깊게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이 뭐 많이 계셨다 그럽니다. 우리 PD님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PD님께서 댓글을 그래도 확인을 하시고 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연희에도 보면 그 왜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그 아주 초장에 보면 그 동탁이 그 장각인가? 저기 누구한테 막 두드러 맞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랑 저기 관우랑 장비가 가서 막 동탁을 도와주잖아요. 그 위기에서 동탁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탁이 이제 그 도움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그 유비랑 관우랑 장비한테 동탁의 첫 마디가 그거란 말이야. 하직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하직 너희들의 직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동탁이. 그러니까 유비가 백신이다 그러잖아요. 백신이다. 이게 뭐 하얀 몸뚱어리라는 게 아무 뭐 벼슬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저희는 아무 벼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탁이 완전히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잖아요. 전혀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질 않고 아무런 예절도 지키질 않잖아요. 사람이 크든 작든 신세를 졌으면 이거 참 뭐 고맙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부터 튀어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예절마저도 동탁이 유비한테 지키질 않고 그냥 휙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막 쫓아가서 저거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유비랑 관우가 말리는 거 아닙니까? 연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권세나 이익을, 지위나 재산을 따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마찬가지인데 벼슬이 없는 영웅을 누가 알아줄 것이며 안득 어떻게 해서 익덕 장비와 같은 그런 아주 통쾌한 사람이 다 죽여버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심, 마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장비 같은 사람이, 장비가 아무리 이 장쾌한 사람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세나 그러니까 이렇게는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소리잖아요. 권세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매사 그냥 지위나 재산만을 따지고 드는 것도 그게 뭐 썩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막 장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다 그냥 싸그리 몰살시켜 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나관중의 얘기란 말이야. 우리가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소인이라 그래서 악인은 아니란 것입니다. 동양에서 군자의 반대말은 항상 소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소인이다. 어떤 사람이. 저게 군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악인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소인들이야말로 아까 그 풍환이 맹상군한테 들려주는 어떤 그 시장의 예시처럼 정말 어찌 보면 소인이야말로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의 이치에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그저 맡기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의 길은 넓고 비교적 편하지만 군자의 길은 좁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게 그게 우리 인간이 소인의 모습이고 끊임없이 정말 노력을 하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이 수신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에 거스를 정도로 그런 노력과 의지와 바른 마음이 필요한 것이 그게 군자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자들은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기에 몇몇 군자들은 세상의 빛을 보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그러져가는 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몇몇 그런 군자들은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끝으로 일단 제 자신과 늘 제 자신과 또 우리 제갈번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인기에 저녁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사그라들고 또다시 아침이 돼서 해가 뜨면 찬란하게 또 언제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냐는 듯이 또 다시 찬란하게 빛나기도 하는 그냥 그런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그러한 인기에 사람의 감정에 책에도 제가 실어놨지만 장자에도 보면 그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지구를 두 바퀴나 돌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변덕스럽고 빠른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아무튼 그러한 인정, 사람의 감정과 인기에 또 어떤 이 세간의 평가에 지나치게 우리가 연연하거나 동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